시끄러운 인파와 먼지 가득한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 지겨우신가요? 도시와 떨어진 곳을 찾아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고 싶으신가요? 지구의 인구는 이미 75억 명이니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티베트의 산과 아마존 정글에서조차 누군가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니 어디에 있어도 취미에 들뜬 시끄러운 이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탈출해서 어딘가 귀엽고 안락한 소행성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어린 왕자라면 그런 별에서 아주 쾌적하게 살고 있을 텐데요. 장점이라면 하루에 몇 차례나 일몰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몰에 맞춰서 의자를 돌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단점으로는 바오밥 나무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안 그러면 소행성은 바오밥 나무로 산산이 부서지고 말 테니까요. 농담은 이쯤 하고요. 정말 소행성에서 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곳은 정말 방콕족들을 위한 낙원일까요? 혹은 무서운 스릴러를 방불케 하는 곳일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많은 의문에 답해드리는 토픽입니다. 옛말에도 있듯이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하는 법. 바로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캠프를 위해 소행성으로 갑니다. 그럼 출발! 어떤 소행성이 있을까? 실제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먼저 갈 곳을 정해야 합니다. 소행성은 태양계의 작은 천체로 태양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모양을 갖고 있으며 대기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위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고리를 가진 소행성을 적어도 한 개는 알고 있습니다. 토성씨, 반갑습니다. 소행성의 크기는 30m를 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유성체라고 부르는데요. 집 한 채분의 공간도 되지 않으니 당연히 유성물질에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더 큰 소행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소행성의 크기는 최대 얼마나 될까요? 아주 최근까지 태양계 최대 소행성은 세레스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세레스는 거의 구형이므로 소행성의 칭호를 박탈당하고 외행성으로 재분류되었으며 곧 베스타가 그 뒤를 차지했는데요. 베스타의 지름은 약 500km입니다. 하지만 태양계에는 약 100m의 소행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정도면 우리의 이주지로는 딱 맞습니다. 집을 세우거나 밭을 만들 공간이 있으면 충분하니까요. 그럼 어디서 소행성을 찾으면 좋을까요? 멀리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화성의 반대편만 들여다봐도 충분합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에는 소행성이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70만에서 170만 개의 소행성은 물론 그보다 큰 지름 15km 이상의 소행성 1000개와 직경 약 100km의 아주 큰 소행성도 200개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굉장히 많이 있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은 소행성대에는 수많은 소행성이 존재하고 있고 작은 틈도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소행성은 드문드문 존재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우주선은 충돌의 걱정 없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지구에서 아주 충분히 가깝기 때문에 주변을 통과하는 탐사기가 휴식을 방해한다고 느껴진다면 그보다 더 떨어진 카이퍼대에 갈 수도 있습니다. 카이퍼대는 해왕성의 건너편에 위치한 또 하나의 소행성 집중 지역인데요. 여기에도 소행성이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 암석과 금속으로 구성된 소행성과 달리 카이퍼대의 소행성은 암모니아, 메탄, 동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소행성이 좋을지 골라보세요. 그중 하나로 이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행성 표면의 영향. 자, 고르고 골라 마음에 드는 소행성에 착륙했습니다. 곧바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척추는 잘하고 머리는 가벼운데 발은 반대로 납을 매단 듯 무겁습니다. 당연한 것인데요. 우리 소행성의 중력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키와 같은 높이에 와서는 중력은 절반밖에 일하지 않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이 감각은 잠시 동안은 기분 좋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바로 중력 부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또 충분한 양의 멀미약을 마련해야 하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매일 머신 위에서 운동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근육과 심장혈관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훈련 기구가 싫으니 조깅을 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우선 이 소행성에서는 단거리용 공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가속하면 우주로 튀어나가 버릴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를 떠나려면 로켓은 초속 11.2km까지 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인력을 떨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행성의 인력은 아주 약하기 때문에 훨씬 느린 속도로 이동했다 하더라도 가볍게 소행성을 떠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때문에 당연히 점프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주 공간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가장 최악의 경우 궤도에 붙잡혀서 양손이 흔들린 채 소행성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완전히 실망하게 되실지도 몰라요. 잠깐 쉬면서 뭔가 맛있는 거라도 먹어볼까요? 소풍 바구니에 동결 건조 스테이크가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하지만 역시 머지않아 모두 다 먹게 될 겁니다. 소행성에 머무를 예정이라면 음식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나사가 개발한 야채 재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ISS의 우주비행사는 양상추나 양배추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즉 조만간에 여러분의 메뉴는 싱싱한 야채 요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휴가지로는 별로 좋지 않죠? 게다가 소행성에는 대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소행성에서 우주복을 입은 채 휴가를 보내야 하지만 우주복을 입고 있어도 치명적인 방사선은 막아주지 못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방사선 피폭은 바람, 중추 신경장애,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행성에서의 생활은 포기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지구상의 이웃을 견뎌낼 수밖에 없겠네요. 소행성 기지 프로젝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소행성의 식민지화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행성은 유익한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인데요. 물이나 철광석 외에도 금, 백금, 이리듐, 코발트 등의 희귀한 금속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광물 자원이 고갈된다면 소행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행성에서 체류가 그 정도로 위험하다면 과학자들이 어떻게 소행성을 채굴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소행성의 표면이 아니라 내부에 기지를 만들면 됩니다. 소행성의 내부라면 방사선과 유성 먼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행성 내부에서는 기계가 떨어져 우주로 날아갈 걱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물론 소행성에 드릴로 구멍을 내는 것이 큰 문제인데요. 지구에서 사용되는 굴착기는 모두 저중력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소행성의 내부를 굴착하려면 원심력이 필요합니다. 즉, 자전하고 있는 소행성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이민 후보지의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구조와 크기. 굴착 중에 산산이 부서지지 않도록 충분히 튼튼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손을 거친 뒤 소행성이 자전을 정지하거나 우주 공간에서의 움직임이 느려져서도 안 되는데요. 요컨대 매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소행성의 식민지화가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마 20년 정도면 모든 것을 자세히 검토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쯤이면 아마 화성에 거주하면서 달에 기지를 건설하고 있겠죠. 우리의 과제는 더 쉬워질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채널은 언제나 찬성입니다. 향후 향방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